안녕하세요. 자녀교육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고 문의도 많이 하시는 사춘기 해결을 어떻게 할지, 이 사춘기로 인해서 학습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춘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순탄하게 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유아기 때 아이가 떼쓰는 거를 보면 대략 사춘기 때 어느 정도 아이가 좀 강도가 있을지 조금은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조금 유심해서 보시면 되고, 또 사춘기가 그때보다 한 몇 배 더 세게 올 거다, 이런 정도를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게 순탄하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오는 그 사춘기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고민하실 게 아니라 그 성격대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잘만 다루게 되면 그 성격만큼 강하게 빡세게 공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절대로 나중에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부분을 마인드를 가지시고 그 힘든 부분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선배로서 또 많은 아이들을 또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지켜보니 좋더라, 이런 걸 하는 게 좋더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100% 이것이 맞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에게 좀 맞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을 취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다가올 사춘기 또는 사춘기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춘기가 왔을 때 우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은 친구라던가 아니면 사춘기를 무난히 겪고 있는 그런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넋두리를 푸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 이럴 때는요, 정말 잘 사춘기를 보내고 아이가 학업도 열중하면서 또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그런 롤 모델이 될 만한 선배님께 전화를 해서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쭤보는 게 가장 지혜로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보다 어린 그런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넋두리를 하기도 해요. 이럴 때 그분들은 겪지 않았고 우리도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그런 사춘기의 아이를 보면서 당황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를 한다는 게, 그 애가 왜 그렇게 한다니? 정말 따끔하게 혼내줘. 이럴 때는 버릇을 고쳐야 돼. 이런 식의 조언을 해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게 되면 나중에 화가 더 나고, 우리 아이를 마주치게 되면 이게 우리 애는 왜 이러는 거지? 버릇없이 이렇게 인생을 바쳐서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조언했던 대로 한번 해보다가 이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경험을 겪고 있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도 계속 고민만 하고 우리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면서 그냥 이게 넋두리만 하다가 해결은 안 되고 결국 애랑 사이가 더 나빠지기도 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학업도 포기하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럴 때 학업을 포기해도 사춘기는 잘 극복해야 돼, 이런 부분이 우선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모와의 관계랑 또 교육적인 부분까지도 잘했던 선배의 그 독특한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배들을 알아두시고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막무가내 아이를 막 혼을 낸다거나 아니면 막무가내 이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이런 부분이 방법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 여러분은 이렇게 막 열불나고 당황스럽고 이럴 때에 다른 지인이 아닌 좋은 선배에게 전화를 해보시고 문의를 해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요, 사춘기 전과 후를 대비하라는 부분이에요. 이 사춘기를 우리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하냐고요.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즈음에 초등학교 4, 5학년, 거기서부터 좀 세게 올 때는 중2, 이 정도를 예상을 해두시는 거예요. 물론 스무스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거칠게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올지도 모르는 사춘기를 미리 미리 대비해 두시면 훨씬 더 사춘기를 지혜롭게 잘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학년 때 약간 학습 습관
습관도 미리 잡아두시고요. 자유롭게 놀았다면 중2 때는 훨씬 더 걷잡을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될 때 너무 형편없는 점수 때문에 당황하고 더 거칠게 나가고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러면서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지고 걷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 습관도 잡아두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연습을 해가고 몸에 익숙하게 해두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부모와의 마찰이 있을 때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되면 안 돼라는 그런 인성교육도 같이 해두시면 사춘기 때 이렇게 거칠고 너무 다루기 힘든 아이 또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물론 사춘기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지금만 생각해도 사춘기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이 긴 시간을 참고 견뎠던 부분이 지금으로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아이의 공부하는 습관도 잡아두고 적어도 기본적인 인성을 다루어뒀기 때문에 선을 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성격이 강한 아이들은 그만큼 공부도 세게 빡세게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 대학에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커서는 왜 그때 꽉 잡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게 했냐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했냐고 라고 또 대받아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꼭 끝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미리 절대로 오지 않을까요? 우리 애가 지금 얼마나 예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사춘기가 다른 애들이 오는 애들도 있더라. 그러니 이럴 때에는 좀 미리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습관과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상 사춘기가 오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반포기 또는 너무 화가 나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잘해줘야지 복합적인 마음이 막 섞이면서 그래도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내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100 또는 110 그 이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에너지가 나중에는 이렇게 고갈되다시피 해서 아이가 툭 하고 건드리면 풍선이 터지듯이 팡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좀 빼셔야 해요. 그래야 폭발하지를 않거든요. 아이도 같이 폭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힘을 좀 빼고 100%의 에너지를 다 쏟지 마시고 약간의 여유분을 두시고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시면서 조금의 여유는 두시고 아이를 케어하셔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이가 정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밉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이렇지만 밤에 잘 때는 저는 모든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은 아이가 못 듣는 척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들었나 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구나. 자기가 속썩인 걸 좀 미안해하고 그러면서도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니 해도 성취감을 통해서 자존감, 낮아진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 이때는 뭔가 마음도 불안하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정말 꿈을 찾아주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제 뭔가의 자신의 성취를 느낄 수 있는 뭘 해야 하는데요.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아이랑 재밌게 해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을 하나만 포인트를 잡게 되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하나씩 풀리게 돼요. 정말 안 될 것 같고 갑자기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한번 실패를 하고서 거기에서 점점 바닥을 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공부라는 걸 하지 않았다가 막상 시험이라는 걸 겪게 되는 중학교 때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고 반항과 사춘기가 세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꿈을 찾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서 아이를 그 깊은 슬럼프에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공부든 아니면 운동이든 아이가 좀 뭔가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하나씩 꺼내주시는 그 역할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이 스물스물 풀려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한 번을 시도를 하고 나면
하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데서 가장 잘하는 부분, 짧은 시간 안에 잘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아이랑 테스트를 한번 보게 살살 꼬셔보고,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그 다음에도 또 할 때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하나씩 극복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이제 꿈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통증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먹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뭐 10,000원 이하밖에 안 하는 그냥 일반 영양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아무래도 비타민이면서 신경을 좀 예민한 걸 둔화시켜주고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어머니가 한번 드셔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용을 해보시면 우리도 먹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막 아이랑 같이 예민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제를 같이 복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삭신이 쑤신다 이런 것도 좀 완화되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좀 안정이 되고, 우리 막 눈떨림 같은 거, 막 신경이 예민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이건 특별한 어떤 게 아니라 뭐 저렴한, 저는 10,000원 이하의 그냥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사춘기라는 부분 정말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 힘든 거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끈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아이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도움이 필요한 건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우리 실망도 크거든요.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다 아이들마다 틀리지만 우리 인내하고 그리고 아이가 잘 될 거라는 걸 응원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돌봐주시면 사춘기는 잘 지나갈 거예요.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면 사춘기는 딱 반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잘 극복해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춘기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런 좀 강하게 이렇게 사춘기를 겪는다면 이놈 공부 제대로 하겠구나, 아주 빡세게 하겠구나, 나중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를 삼으시고 또 아이를 많이 다독거려 주시면서 이렇게 가신다면 사춘기를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나중에 커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